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 대피 공간을 마련해 영업한 의정부의 대형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는 의정부 유흥주점을 비롯해 모두 6개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현직 동둔천 시의원의 아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들 A씨는 지난 1월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에서 여고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림막을 포함한 건물 구조물이 주변 도로로 쏟아지면서 한때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기도가 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0명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21대 3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43명, 해외 유입이 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3,464명으로 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81.3%로 전날보다 0.7%포인트 감소했으며 의료기관 치료병상 가동률은 84.3%로 전날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64.2%로 전날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방역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 대피 공간을 마련해 영업을 한 의정부의 대형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북부경찰청은 지난 25일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실시해 밤 11시를 넘긴 시간에도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한 의정부의 A 유흥주점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당시 이중문으로 가려진 내부 창고에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24명이 숨어 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점검을 벌인 이번 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6개 업소 42명이 적발됐습니다. 현직 동두천 시의원의 아들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두천 시의원의 아들 20살 A씨는 지난 1월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에서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지난 20일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의 아버지인 동두천 시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네, 또 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195만 명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대출을 확대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39세 미만의 청년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원됐던 대출은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조건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도 신설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 상담 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해 연리 1%의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경기도 내 50대 19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55세에서 59세 93만여 명,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0세에서 54세 102만 7천여 명에 대해 백신 사전 예약을 진행했으며 예약률은 연령별 평균 82%를 기록했습니다. 예약자 중 55세에서 59세는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50세에서 54세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50대 예방접종 외에도 지난 13일부터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율 접종을 시작했으며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도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긴급 보육을 위해 등원율이 50%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어 긴급 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1명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보육 교직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계곡 불법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 시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5개 시군 234개 하천과 계곡에서 1,601개 업소 1,727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78개 업소 11,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자진 철거를 유도해 불법 업소 1,578개소 가운데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림막을 포함한 건물 구조물이 주변 도로로 쏟아지면서 한때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고는 철거 작업 중 중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양주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철근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A씨는 건설 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중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강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충격이 강해 중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지난 25일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 감독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군 장병이 포천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3일 저녁 9시 36분쯤 포천시 이동면 영곡리 영평천에서 발생했는데요. 숨진 A씨는 인근 군부대 소속 장병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영평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군은 A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시의회에서 최중증 장애인 관련 이슈를 중앙으로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반쪽짜리 제도가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박순자 의정부 시의회 의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 의원입니다. 예, 최중증 장애인 관련 개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가족이 돌보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가족이 못 돌봤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의 삶이 정말로 많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사를 이용한 돌봄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활동 보조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서 돌봄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건의안을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했습니다. 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상위법이 없어서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가족 돌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법령으로. 근데 활동 보조사들이 사실은 방문 보호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제도가 있어도 정말로 체중증 장애인 가족한테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보조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보조사들이 하루 이틀 오고는 포기하고 안 온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가족이 아니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돌봄을 어차피 활동 보조사들이 와서 못할 거 가족들이 어차피 해야 되니 그래도 최소한 가족 돌봄을 인정해 달라는 또 체중증 장애인 가족들의 또 하소연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 저희가 위에다 일단 건의하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그 건의안이 정말로 좀 통과돼서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좀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문제의 중심에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의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기에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의 개선을 촉구해서 이제 중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신데, 자,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건의안을 뭐 중앙부처나 이제 상위로 올리기는 했지만 혹시 또 그게 서류가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보지 않고 또 뭐 옆에 그냥 보관하는 정도로 되면 안 되니까 계속 꾸준히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리고 또 뭐 보좌진들한테 계속 꾸준히 건의하고 또 소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무조건 살처분을 하는 대신 심의를 통해 재외 여부를 판단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공공 대응 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이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시설의 환경과 소독 등이 우수한 정부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살처분이라는 사후적, 극단적 조치만이 고려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가축 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인 밀집 사육 환경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하여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배달 포장재의 과다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포장재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저감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포장재의 재사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경기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작년에 로드맵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의 과대 사용을 좀 지양하고 포장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일회용 줄이기에 앞장서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 야간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예, 실제 지난 일요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요. 특히 밤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해수욕 금지 시간인 야간에는 안전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규정 꼭 지키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